자, 43번입니다. 자, 종교 활동, 종교가 뭐냐 이거죠. 그쵸? 종교가 나철하면 이제 무조건 나철, 오기호 선생이 만든 게 뭘까요? 대종교가 되겠습니다. 대종교. 원래는 단군교로 시작한 건데 단군을 모시는 종파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시조 단군을 모신다고 하니까 뭐겠어요? 당연히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탄압하니까 이제 북간도에 가서 세운 단체가 중광단이고 거기서 나온 군대가 북로군정서가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나철 오기호 선생은 을사늑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적암살단, 이완용 같은 오적암살단을 만들어. 이게 자신이라는 오적암살단이에요. 그걸 만들었어요. 장지현 선생은 시일야 방송대국을 황성신문에 실게 되죠. 그게 바로 을사늑약 직후라는 거죠. 직후. 자, 그 다음에 이제 1909년 정도 가면은 이제 거기 나라가 이제 망할 때쯤 되죠. 이때 대종교가 나오고 유교 구신론, 불교 유신론, 그다음에 조선 광문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하여튼 대종교는 바로 나철 오기호 선생이 만들게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김교헌, 이런 분들 이제 그 나철 오기를 이어받은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부 다 대종교 사람들이다. 하여튼 이 대종교는 어떤 활동을 했다고요? 북한도에서 중광단을 만들고 북로군정서를 만들어서 김좌진이 청산리에서 승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해서 이제 자유시까지 가서 참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일이라는 장군이 이제 여기서 자유시 참변 당하고 자결하게 되는 분이야. 그때는 그만큼 그 전까지는 대단한 세를 유지하면서 일본 놈들을 무찔렀다. 근데 조선 땅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 했다는 거죠. 바로 북간도가 이게 됩니다. 북간도는 처음에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만들어 이상서 선생이. 그러다가 해익 특사를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인 김야견 선생이 명동촌에 명동학교를 만들게 되고 여기 주신으로 그 유명한 윤동주 선생이 여기 주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광단은 바로 대종교회에서 세운 단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간도민족이다 해서 간도자치회, 그래서 간민회라는 게 또 있었다. 단체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중광단과 간민회. 특히 중광단에서 북로군정사라는 군대를 만들었고, 자, 김좌진이 총사령관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광단을 꼭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대여불광, 그 다음에 서명중광, 북자, 홍동무 등은 이제 홍범도, 최신동, 안무 등은 김좌진과 연합을 해가지고 청산이 영웅이 되죠. 홍동무는 봉오동만의 영웅이 되고요. 배지학당은 배가 아파. 아펜젤러라고 하는 서양인 선교사, 그죠? 아펜젤러를 기억해둬야 돼요. 왜냐면 경신학교는 이제 언더우드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배가 아프다, 그죠? 의민단은 김좌진과 그 다음에 홍범도 연합부대와 그 다음에 의민단이 연합을 해가지고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이끌게 되거든요. 자, 다시 김좌진, 홍범도, 의민단. 그래서 좌홍이라고 불리는데 의민단이 바로 천주교에서 만든 무장투쟁 단체가 되겠습니다. 의민단이 청산리에서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기억해 두시고요. 어린이 등의 잡지를 하는 소년운동을 한 거는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는데 천도교 소년의 누구? 방정환 선생이 그렇죠. 주도해서 소년운동 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들게 되죠. 20대 초반에. 이게 바로 천도교 소년회다. 하여튼 대종교는 아니겠죠. 대종교는 뭐라고요? 중광단, 북로군정서,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4번. 다음 법령 치안유지법의 죄를 범하여 그다음에 이제 다시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바로 예방구금에 붙이는 설명은 이게 뭐냐면 사상범 예방구금령이라는 거죠. 조선 사상범 예방구금령, 그다음에 보호관찰령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치안유지법이 2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게 30년대 후반에 38년 이후에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또 구금하는 거예요. 어디 못 나가게 한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사상범 보호관찰령 또는 예방구금령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뭐 때문에 만들었냐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다 이제 모든 걸 다 뺏어가요. 이게 바로 공출이죠. 공출. 그 배급은 조금만 주는 거죠. 지원병 제도도 많이 지원 안 하겠죠. 그러니까 끌고 가는 게 징용, 그다음에 징병, 그다음에 처음에는 학도 지원병 했다가 이제 학도병으로까지,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정신대까지 끌고 가는 게 바로 일본 놈들이다. 38년도에 총동원법이 만들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45년 망할 때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경방단은 소방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방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감시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국민총력 조선연맹, 국민총동원 조선연맹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요. 10개 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애국반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로 감시하겠다. 애국판이 애국단이 아니라 애국반 이런 게 있었다. 자, 하여튼 7급 정도까지 공부하시는 분은 다 알아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100점 맞으려고 하는 사람도 알아둬야 되겠죠. 또 선생님을 지원하는 분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죠. 사방에서 연애했다. 총공지가 용병 확대하고 사방에서 연애했다. 그다음에 국내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조선어 학계 사건을 일으켜서 조선어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다 잡아갑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최연배, 이극노, 이윤재 선생은 돌아가시죠. 또 저항시인으로 윤동주 이육사도 돌아가십니다. 44년, 45년도에 돌아가시고요. 그다음에 건국동맹, 여운형이 자 비밀로 만든 게 이제 건국동맹입니다. 44년도에 만들었다. 건국동맹을 만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광복되는 날 건국준비위원회로 발전하게 됩니다. 자, 신간의 27년도죠. 그죠? 조선학계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42년도에 그렇죠? 42년도에 이루어진 거죠. 즉 총동원법 이후에 이루어진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총동원법과 이제 사상보호 관찰령 등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40년대에 있었던 42년도에 있었던 조선학계 사건이 이게 맞습니다. 60만 대운동 26년 그렇죠? 정오의 선언도 26년경에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홍코공원에서 폭탄 던지는 건 이제 32년도에 30년 초반에 자 상하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하여튼 조선학계 사건 등으로 어윤 사건 그다음에 이제 광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공지 용병학대 사방연의 어윤 사건 광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즐겁게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립니다. 자 45번 힘들어 그쵸? 내가 더 힘든데 듣는 여러분들도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따라해보고 안 보고 써봐야 됩니다. 그쵸? 그냥 설명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써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안 써주고 압축만 해주는 거예요. 압축과 풀이 이게 바로 반쪽학습이에요. 반쪽학습 무조건 2배 이상의 효과가 일단 시작하면서 2배 이상의 효과가 생긴다. 반으로 접어라. 2배로 기억된다. 라는 겁니다. 자, 무슨 누구의 학습법이라고요? 전교 1등의 학습법이에요. 45번. 카프가 뭐냐면 카프. 그렇죠? 카프가 뭐냐면 코리안 아티스트 프롤레타리아 페더레이션 이거예요. 이거 약자예요. 어렵죠. 뭐냐면 프롤레타리아 문학, 즉 계급 문학, 공산주의 문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문학에 대해서 이제 소개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발전했죠.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공산주의 문학은 소개도 안 했는데 이제는 공산주의 문학도 다루게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내용. 자, 일본 놈들이 문화 통치한다고 하면서 조선일보, 동아일보를 허가해줬어요. 그 다음에 창조, 폐허, 백조 이런 이제 잡지도 허락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천도교 잡지가 나오는데 이게 개벽이에요. 개벽. 또 사회 참여 문학이 바로 신경향파 문학인데 이거보다도 더 계급주의 문학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프로레타리아 문학 줄여서 프로문학이라는 거예요. 프로문학. 이게 바로 자 프로레타리아 문학 조동창 백개신푸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조동창 백개신푸 라는 거를 알고 있다면 답을 맞출 수가 있는데 자 한 번 더 들어가 줘야 되겠죠. 자 뭐냐면 황성신문 이렇게 나오죠. 황성신문은 이제 1898년도에 하고 이제 일제시대 때는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해외에서 소년에게 1908년경에 이제 최초의 신채시 최남선이 만든 거예요. 금수혜력도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죠. 안국서 선생이 만든 거죠. 자, 금수 동물들이 회의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동물도 못하다 그런 뜻을 드러낸 거죠. 그다음에 광야는 뭐였어요? 누구였어요? 광야 이육사 선생이죠, 그렇죠? 저항정신 등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저항정신이 나왔지만 프롤레타리아 계급 문학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고 또 일제강점 농촌의 현실을 드러내놓고 얘기하면서 계급 간의 이런 투쟁을 얘기하는 그렇죠.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소설, 고향이라는 소설 등에서 농촌 현실을 이제 계급 사회의 이제 지주화, 그다음에 농민, 그러니까 자 무산 계급, 유산 계급의 이제 계급 투쟁 등을 얘기하는 게 바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거를 1, 2, 4, 5번을 알고 있으면 이제 3번이라는 거를 잘 모르더라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알아두면 되겠죠. 이경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고향이라는 소설이 있었다. 이거는 계급주의 문학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6번. 다음 법령이 제정된 정부 시기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뭐냐면요. 이게 바로 계엄령 말고
군대가 주둔하는 거예요. 주둔한다는 거죠. 주둔한다. 그죠? 그다음에 위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그냥 위수령이에요. 위수령. 그렇죠? 자, 비상사태, 그다음에 계엄령은 이제 국회에서 이제, 그 계엄을 이제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위수령, 명령으로 명령으로. 그냥 법이 아니라 명령으로 발동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위수령이야. 근데 이게 올해 폐지가 됐어요. 올해. 2018년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온 것 같아요. 올해 폐지됐다. 즉, 6.25 직전에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이승만 정부 때. 그래서 이승만 정부를 물어본 거예요. 이게, 위수령이. 계속 되다가, 위수령과 계엄령을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하는데, 위수령은 뭐예요? 이제 왕이 직접, 왕이래, 대통령이 직접, 유구참모총장한테 이제 지시해가지고, 그쵸? 유구참모장한테 지시해가지고, 그걸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계엄령은 계엄법에서 하게 되는데, 위수령은 이제, 명령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할 수 있고, 또, 계엄령보다는 조금 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을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다가, 이번에 2018년에 폐지가 됐다는 거고, 요거는 언제부터라고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었다. 이승만 정부 때는 이승만이 자유당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3.15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는, 1960년이고, 김주열의 시체라는 고려대, 이제 탄압 등을 통해서 4.19 일어나는 거예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물러나지 않았지만 교수 시위 때문에 하야하게 되는 게 이승만이 되죠. 그리고 이제 허정이 과도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내각제, 양원제 등을 통한 3차 개헌을 하게 됩니다. 이때 민주당이 압승을 하죠. 여기 국무총리가 장면, 대통령은 윤보선인데 장면이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면 정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를 이공하고 가는 거고요. 또 윤보선 또 같이 정권을 잡았지만 소외가 되니까 윤보선 계열이 구파인데 윤보선 계열이 만든 정당이 신민당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신민당으로 이제 여당이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통일 논의, 중립화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면서 혼란이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군인이 정권을 다시 잡는 게 바로 61년 5.16 군사정변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 이승만 정부, 그렇죠.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지는 거고,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면서 4.19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장면 정부가 들어왔지만 5.16이 생겼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여튼 좌우지간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4.19 혁명이 일어나는 게 바로 언제 때요? 이승만 정부 때죠. 그렇죠. 5년 단임의 대통령제는 바로 6.25 선언 등으로 6월 항쟁 6.25 선언으로 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 거죠. 9차 개헌으로 이루어진다. 거고요. 호원철폐, 독재타도 하면서 이제 6월 항쟁으로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박종철 사건 등으로 이제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렇죠?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저항하는 게 바로 5.18이에요. 5.18이고 이거는 전두환 12.12 쿠데타로 정권 잡은 전두환 신정부가 이제 신군부가 이루는 이제 일들이죠. 5.18이고요. 하여튼 좌우지간 천박사열 육구직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뭐냐면 천만인 서명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박종철 군의 이제 물고문 죽음이 있었죠. 그렇지만 전두환이 4.13 호원 조치를 발표해서 자기는 그냥 호원하겠다 그런 거예요. 호원 철폐, 독재 차도 하면서 열받은 분이 누구냐면 이한열 학생이죠. 연세대학교 학생. 그래서 천박사열이에요. 천박사열. 그러면서 6월 항쟁이 시작되고 9차 개헌 됐다는 거죠. 천박사열. 천만인 개헌 서명운동,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 조치, 이한열 죽음 등으로 이제 이어진다는 거. 이거 1987년 영화에 잘 나와 있죠. 하여튼 위수령은 이승만 정부 때 만들어졌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